15살의 초여름이었다. 꽉 찬 달이 검고 뭉클뭉클한 구름장 속으로 멈칫 몸을 감췄다가 드러내길 반복하던 일요일 밤이었다. 아무리 닦아도 어두운 데가 남는 은숟가락 같은 그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두운 보도를 걷고 있었다. 한순간 신비하고 불안한 암호 같은 달무리가 보랏빛 동그라미를 그으며 구름 위로 번졌다. 수유리의 집에서 419 탑 내거리까지는 버스로 고장 3정거장 거리였지만 워낙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시간이 퍽 늦어버렸다. 모퉁이 서점에 이르렀을 땐 그 옆 전파사에 진열된 여러 대의 텔레비전에서 동시에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점에 들어서자 꾸깃꾸깃한 회색 셔츠에 넓적한 멜빵을 한 중년의 주인 남자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나는 바쁘게 서가를 오가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집어든 책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책, 불교에 관한 보르헤스의 대중 강연을 번역한 문고판 서적이었다. 그때 나에게 불교 인상이란 보름쯤 전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갔던 연등회 날의 기억이 전부였다. 그때까지의 짧은 인생을 통틀어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을 광경을 그 하루의 낮과 밤에 모두 경험했다. 수십 장의 얇은 홍보랏빛 한지 조각들을 일일이 주름지게 말아 꽃잎을 만들어 붙인 연등들이 햇빛을 받으며 대웅전 앞마당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만 특별히 절에서 준다는 심심한 국수를 공양간 앞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먹은 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등들이 밝혀지자 나는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따스한 촛불의 빛이 안쪽에서 고요히 새어나오는 먹색 어둠 속에서 겹겹이 흔들리는 수백 송이의 붉고 흰 지등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퇴근했지만 나는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2달 뒤면 가족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일요일 오전. 왜 내 눈앞에 그 지등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 그 빛들이 준 충격이 종교적인 경외감과는 약간 다른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넉넉히 쥐어준 돈으로 기초 독일어 교본과 회화 테이프를 사러 간 그 밤. 나는 문고판 수타니파타와 법구경, 현암사에서 나온 연화문의 표지의 화엄경 강의와 열반경 강의를 욕심껏 골랐다. 그 책들을 지구 반대편의 독일까지 운반함으로써 가족들과 나의 운명이 안전해질 것 같은 막연하고 미신적인 희망 같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보르헤스의 이 얇은 책이 그 목록에 끼어든 것은 서양 사람이 쓴 책이니만큼 아마 기초적인 입문서가 되어줄 거라는 실질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반쯤 눈을 감은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후회하는 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그의 사진이 초록색 표지 상단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그때는 특별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았다. 독일에서 보낸 17년 동안 나는 그 책들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다. 어떤 밤에는 그저 한글의 생김새를 들여다보고 있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책을 펼쳐든 그 초여름밤 수유리의 서늘한 공기가 팔뚝이로 느껴졌다. 어둑한 은숟가락 같던 달과 신비하고도 불안한 암시 같던 보랏빛 달무리를 잊지 않은 것은 그 책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책은 현암사에서 나온 화엄경 강의였다. 그토록 찬란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사유의 체계를 그 후 어느 책에서도 다시 경험하지 못했다. 반면 보르헤스의 이 책은 짐작대로 쉽고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비교적 빨리 훑어보고는 책장에 꽂아두고만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대학에 들어가 그의 소설들과 평전을 독일어로 읽고서야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펼쳐 읽었던 기억이 난다. 오늘 아침 이 얇은 초록색 책이 다시 생각나 창고의 트렁크에서 꺼내왔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거친 필체의 메모를 발견했다. 세상은 환이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라고 보르헤스가 구술한 문장 바로 아래였다. 그 꿈이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가. 피가 흐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는가. 이어서 독일어로 생명이라고 흘려 썼다가 굵게 가로로 선을 그어 지운 흔적이 보였다. 분명히 내 필체인데 언제 그것을 적어 넣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독일에서 학생들이 노트 필기할 때 사용하는 짙은 청색 잉크 글씨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책장 서랍을 열고 낡은 회색 가죽 필통을 찾아냈다. 기억대로 만년필이 그 안에 있었다. 독일에 건너간 직후부터 대학 2학년 무렵까지 수차례 촉을 갈아가며 사용했던 것이었다. 흠집이 좀 있을 뿐 깨진 데 없는 뚜껑을 열어 책상 한켠에 두고 촉에 말라붙은 잉크를 녹이기 위해 욕실로 만년필을 들고 갔다. 세면대에 맑은 물을 받은 뒤 촉을 담그자 짙은 청색의 가느다란 실 같은 잉크가 흔들리는 곡선을 그리며 끝없이 번져갔다.